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했었고, 지가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이제 생산 설비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도 기존에 해왔던 제조업 설비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어떤 지식 기반형의 첨단 산업을 우리도 끌어오자, 새롭게 좀 도약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썼던 용어가 있는데요. 세계 첨단 희양 도시, 이런 멋있는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센턴시티가 있었던 지역이 예전에는 군사시설이었던 수영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수영강 옆에 이제 강변이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상 거기를 이제 새롭게 도시 개발을 하고, 또한 시립미술관도 만들어야겠다는 말을 이제 굳이 이제 찍어가지고 그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계획들 보면서 미술관이 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 당시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도 앞두고 있고, 이제는 좀 더 문화적인 측면,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 그런 걸 좀 더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결국 부산 시립미술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센텀시티에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 형성되었을까를 한번 보면, 1997년에 일종의 합작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이름이 좀 길어서 보면 부산정보단지 개발 주식회사인데요. 정보화라는 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그 단어에 맞춰서 첨단 부산정보단지 개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2000년 되니까 이 회사를 이름을 좀 더 바꾸게 되었습니다. 센텀시티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었고, 정보 부분에서 어떤 벤처기업 같은 것도 좀 유치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불황의 흐름, 앞서 얘기했듯이 그 IMF 경제 위기라는 흐름이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부산의 경제도 아마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원래 센텀시티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곳은 산업단지로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했던 곳이, 사실은 이제 기업들 유치하기가 어렵다 보니 초고층 주상 아파트들이 여기다가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이제 변경을 했었던 거죠,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제 센텀시티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센텀시티의 유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으로 이제 바라보면은 좀 더 전체적인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백스코가 크다란 건물이 있고, 또한 그 뒤편으로는 고가도로, 그리고 이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마치 저한테는 섬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시립미술관이 센텀시티보다 더 일찍 원래는 좀 더 조성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 있는 우동 고가도로는 정보 산업을 위한 그 산업단지 센텀시티에 그 산업단지 쪽으로 원래는 고가도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고가도로 지나면 소음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건설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소음들이 아마도 그런 기업들의 활동이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어메니티도 있죠. 어떤 쾌적함.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시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차원에서라든지 좀 더 그게 불편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논의가 미술관 부지를 어느 정도 간통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미술관이 건설되기도 전에 그 얘기로 사실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부산에 있던 미술가 협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게 이제 부산시 회의록 같은 걸 그 당시 찾아보면은, 그 당시 이쪽 시의원은 좀 더 이렇게 좀 건설해야 된다, 미술관답게 해야지 하는 게 있었고, 미술관 전체 부지가 다 고가도로로 간 건 아니고 일부 부지는 설계 변경을 결국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스코 제2전시관은 있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올림픽공원이었고, 올림픽공원에서도 어떤 좀 더 유락시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시설을 해체하고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올림픽공원하고 미술관이 되게 단절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제2백스코 전시장이 건설되게 되면서 사실 그 앞이 원래 미술관의 정문의 역할을 했었는데, 커다란 병풍이 생기게 되니까 정문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고, 대신에 후문에는 이제 지하철역이 관통하게 되면서 그쪽 지역이 공교롭게 교통의 망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후문이 이제 정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좀 공간의 기능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스코 제2전시관도 사실은 원래부터 계획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 백스코 전시관 자체의 계획에서 원래 원래 만들어 했던 전시 면적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런 우발적인 요인이 결국 미술관의 옆에 있던 이 주차장 공간도 제2전시관을 건설하게 됐던 걸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발전의 논리, 이렇게 성장의 논리에 압도되면서 제2전시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미술관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 계획 시설 중에 도시 문화 중에 중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도시계획 시설 후보지 위치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문적인 용역 기관에 위치 선정을 의뢰를 합니다. 첫째,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부산은 계획이 없는 도시,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 없는 도시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원도심에 가면 판자촌이라든지 삼복도에 가면 소봉도로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원도심은 도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역을 확장하면서 해운대 쪽, 강서 쪽 이런 쪽은 새로운 그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다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발전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의 도시 발전 목표를 세 개 구역으로 나누었죠. 원도심은 우리 부산의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하고, 강서 쪽은 우리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 물류 도시로 만들고,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은 국제적인 문화강 도시로 만들자고 이 도시의 구역별로 보면 그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는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천연의 해수욕장이 있으면서 많은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날 가장 필요한 관광 호텔들이 그쪽에 많이 건립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쪽이 자연스럽게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가 되면서 관광 특구가 해운대 쪽에 만들어지게 되죠. 핵심 지구, 핵심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그쪽을 발전시켜서 다른 쪽이 같이 발전하게끔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우리 부산 전체를 관광 도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그런 그 발전 방안이었죠. 미술관도 이쪽에 같이 가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은 위치지 않겠느냐 해서 후보지로 결정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뭐냐면 수영 변기장이 거의 한 37만 평 되는 넓은 공간인데 그게 강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면서 그 공간이 남아있게 됐는데 그걸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도시형 첨단 산업 도시를 만들자. 그 당시에 제대로 이제 산업의 전환적인 시점, 그러니까 IT 산업, 지식 정보 산업을 각 도시마다, 각 국가마다 유치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 지역을 첨단 지식 정보 산업 단지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영화 영상, 관광 엔터테인먼트, 전시 회의 도시로 만들자 해서 미래 복합형 첨단 산업 도시로 계획을 하고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이 바로 옆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미술관의 어떤 전자파나 진동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많지요. 진동도 있고 대형 차들이나 뭐 엄청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운동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반대 운동이 다소의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차원까지는 갔지요. 막 그나마도 미술관이 이 좋은 입지에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미술인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이라는 것은 시민의 것입니다. 결국엔 어떤 특정한 미술인들, 미술과 관계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면과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요청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 됩니다.
지역의 단체장이나 어떤 그 개인적인 요청, 요구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그 미술관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다들 이야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발전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묘 이사장을 95년도에 맡을 때 이 시립미술관이 착공이 시작이 되면서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과 백석호 사이에 이 다리가 놓여서 강안대교가 가게 되어 있는 원안이었는데 그 당시에 문정수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현황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백석호와 미술관이 그 사이에 다리가 놓이면은 여러 가지 그 효율성이라든지 도시의 미관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문정시장이 공기가 6개월 늦어지고 예산이 그 당시에서는 65억이 더 든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현행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미술관이 지금 현행도로 고가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미술관의 어떤 설계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정문과 후문이 바뀌고 썬큰 가든이 조금 일부 나가게 되어서 미술관으로서는 상당히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장을 맡은 나로서는 그 정보를 듣고 우리 원로 미술인들, 아주 원로 분들을 모시고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좀 대안도 내놓고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된 것은 우리 그 선배 미술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사무였는데 문제는 이 시립미술관 부지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강안대교에서 해운대 신시까지 들어가는 연결도로의 고가도로 부분이 우리 미술관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구조상 그것이 아니면은 도로를 빼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미술관 옆을 지나가는 그런 고가도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아신 우리 미술인들이 문화 고급 인프라 옆에 웬 그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냐. 도로가 만들어지면 소음이 나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미술관을 옮겨주든지 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그 전에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확정한 후에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술인들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미 미술관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건립하기로. 그러니까 미술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미술관을 옮겨주시든지 아니면은 고가도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 미술협회가 있었죠. 미술협회 중심으로 원로 미술인들, 원로님들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시립미술관의 위치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 빌라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사례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는 게 꼭 옆에 주변 환경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술관의 위치가 센터 산업시티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해운대가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이고 엔터테인먼트 지역이 됩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 자리를 정한 거죠. 심지어 그분들이 봄에 야외를 가셨는데 제가 충렬사에 그 재를 지내기 위한 제주 그런 막걸리를 2마를 사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술을 나누면서 설득을 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 진심을 이해하시고 동의를 흔쾌하게 했습니다. 백수공원은 세계적인 신상품들, 신디자인들을 가져와서 전시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당초에 그 우리 백수공원 시설을 만들 때 한 3만 평 정도 해서
충분히 그 공간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만 우리 백수고가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그 전시품들이 오다 보니까 전시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 전시 공간을 별도로 하느냐 아니면 같은 공간에 두느냐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 공간에 두어야만이 세계적인 전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세계적인 그 전시는 10,000개의 관광 호텔 룸이 필요한 그런 대규모 행사인데 그걸 분리해서는 우리 부산의 전시 산업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미술관 옆 그리고 올림픽 공원의 자투리 땅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2 그 백수고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술관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요. 제2 백수고가 우리 미술관하고 바로 담을 두고 같이 있죠.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 조용히 잘 있는데 왜 또 이 백수고가 우리 쪽에 와서 붙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과 제2백수고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죠. 지금 보면은 제2백수고를 만들고 우리 부산의 전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서울의 킨텍스보다 저희들 백수고가 국제 행사가 훨씬 더 많이 열리고 전시 행사가 많이 열리고 또 흑자를 내는 전시 공간으로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그런 전시 공간 시설입니다. 특히 또 여러분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관광 호텔에 숙박하면서 우리 미술관에 와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또 우리 부산의 역사를 알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술관과 백수고 전시 공간은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대화와 더불어 대도시라는 곳은 이제 익명성을 가진 다수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공공 영역으로서의 공공 공간이라든가 공공 시설이 도시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문화 공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21세기의 메트로폴리스에 있어서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붕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더불어 다양한 공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소적 특성들을 상실하고 비장소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서양 또 각 국가의 대도시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특색 있는 장소들도 있었고 누구나 거기에 갔을 때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오늘날 산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상업화되고 소비 문화가 생겨나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곳곳에 다 침투하게 되면서 우리가 대도시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의 익명화 그리고 장소의 상실 그리고 비장소적인 장소들이 계속적으로 번식하는 모습들을 현대 대도시 특히 후기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정보시대의 도시들 소비문화 시대의 도시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근대 도시에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뭐 데모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집단적인 어떤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와 그다음에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현대 사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조금씩 침체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거기서 멀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이제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공적인 문화 공간들은 현대 도시에서의 그 익명화 그리고 대면 관계의 상실 그리고 오로지 욕망과 소비에 대한 경도 이런 것들이 도시공간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이 건립되고 2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대도시에 필요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부산 시립미술관의 건립이 얘기됐지만 20여 년 동안의 그러한 커다란 변화 속에서 보면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지 결국은 부산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그다음에 부산 사람들의 어떤 욕망, 관심, 삶의 어떤 행복과 불행, 뭐 이 모든 것들을 재현하고 재해석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와 삶의 양식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